울타리를 넘는 방법이 하나일까요? 라는 그림책이거든요. 우연찮게 이렇게 추천을 받은 그림책인데, 왜 우리가 이제 그림책도 뭐 재미있고 유익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창의력, 그 다음에 상상력, 논리력 이런 걸 자극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림책 하면 보통은 이제 유초등 아이들을 위한 그런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책 중에서도 어른들이 보기에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그런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뭐 사회 풍자, 정치 풍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책 중에 한 권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림책인데 아마 아이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중고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성인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은 조금 사고력이나 독서 습관, 독서능력이 좀 우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런 그림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 표지 보시고 울타리를 넘는 방법이 하나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하고 표지 그림을 보고 한번 추측해 보시죠. 양들이 막 울타리를 그죠, 양들이 나오죠. 네, 부수고 나가는 거 아닌가? 울타리 놓는 방법이 하나일까요?라고 했으니까 하나예요? 아니면 몇 가지 나와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양들이 이렇게 많죠. 양수만큼 나오지. 양수만큼 양의 수만큼 나올 거다. 좋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호기심이 많은 궁금이에게 무척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이 주인공 이름이 궁금입니다. 궁금이. 궁금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고 너무 궁금해서 잠도 오지 않았지요. 궁금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걸까요? 궁금이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수 있을까? 궁금이는 잠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잠들 수 있죠? 우리 보통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나요? 양세요. 양세요. 또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잠이 안 오면. 네? 다들 잠이 잘 오시나 봐요? 너무 잘 너무 작아서 문제예요? 나는 잠이 잘 안 와요. 뭐 발을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뭐 따뜻한 우유 같은 걸 좀 먹는다든지 뭐 샤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양을 세는 방법도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잠이 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맞아. 양을 세면 잠이 온다고 했어. 궁금이는 양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네. 궁금이는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떠올렸어요. 그러자 점점 양들이 늘어나서 궁금이의 방을 제멋대로 돌아다녔어요. 그런 양들을 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 양 세라고 하는데 양 세다가 날밤 새는 경우 이런 뭐 만화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그죠?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다. 양들이 지금 계속 더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양을 천천히 다 셀 수 있을까요? 궁금이는 방 한가운데에 울타리를 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양을 차례대로 셀 수 있을 테니까요. 궁금이는 울타리 너머로 양떼를 몰았어요. 울타리에 갇힌 양들은 한 곳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양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양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을 끝낸 양 한 마리가 울타리 앞으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양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뛰어넘어요. 뛰어나왔어요? 돌아가요. 돌아갔어요. 또 저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뛰어넘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고는 울타리를 폴짝 뛰어넘었어요. 다음 양은 가로막힌 울타리 아래로 기어 나갔어요. 궁금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울타리를 빠져나간 양들을 생각했어요. 자, 가장 울타리를 잘 넘은 양은 누굴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뛰어넘은 양? 또 다른 분들은 다 첫 번째예요? 마지막. 마지막 돌아간 양. 자, 가장 머리가 좋은 양은 누구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에 돌아나가냐? 가장 착한 양은 누구예요? 그 동생 받쳐주는. 밑에서 받쳐주는. 가장 나쁜 양은 누구예요? 애들 모아서 뛰어가지고 애들 위로 올라간다. 타고 올라가네. 그 양은 왜 그랬을까요? 타고 올라간 애는 왜 그랬을까? 자기만 생각했어. 이기적이어서. 응, 어째서 그랬을까? 자기만 생각했어. 걔가 왜 자기만 생각하게 됐을까? 힘이 세서. 힘이 세니까. 궁금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서로를 잠이 들었답니다. 이야기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브루타 그림책 중에 가장 좋은, 읽어주기만 해도 하브루타가 되는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서, 그림책 가지고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그냥 울타리 넘는 방법, 창의적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뭐 그 초등학생들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청소년, 중고등학생이나 어른들 대상으로 만약 이걸 한다. 그러면 그 울타리 넘는 방법, 이게 약간 이제 사회의 정치 풍자 의미가 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연계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울타리 넣는 방법들 중에서 뭔가 우리 사회나 정치 관련해 가지고 생각드는 게 있었나요? 저는 직장생활, 음. 직장생활에 이제 같이 좀 특히 어떤 학생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울타리 넘는 방법과 그- 직장생활. 울타리를 넘는 방법에서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걸 양과 사람과 대비해 봤을 때 네. 그냥 그 뭐지? 음. 바로 이렇게 뛰어넘는 사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네네.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양과 맞는지 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험과 연결 지어서, 그죠? 네네네.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연결 직장 생활을 지어서 네, 얘기를 해서 하면, 같이 뭐, 아이들도, 학교 내, 교실 내에서 분명 이런 일도 네네. 있을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청소년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울타리를 뛰어넘는 친구는 이런 유형 어떤 친구의 유형인지 그렇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유형은 어떤 친구들 도와주는 유형인지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유형이 딱 나왔으면 나는 그러면 그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별로 해서 그 학교 생활,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어른들은 직장 생활, 뭐 아니면 근데 직장을 다닌 경험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도 가족 관계에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들을 생각해보고,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예. 네네. 어떤 유형이 제일 좋았는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았는지, 또 제일 착한, 나쁜, 머리 좋은, 뭐 예시가 그렇게 나왔지만 그거를 네. 이제 좀 다르게 또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림책이든 일반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일상 삶에 적용해서 뭔가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철학이나 사상, 풍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은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양들의 어떤 그 울타리 넘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거니까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사회로 가져와 가지고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어떤 면들이 있는지를 내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 뭐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 정치인들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뭐 몇 시간이고 얘기를 나눌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군상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화브르타 토론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